이거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2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2개. 이거 외우라 그랬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순환에 봐봐. 이 순환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지. 네, 이 서쪽에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부르거든. 네,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흐름의 서쪽이 동쪽에 비해 유속이 빨라요. 자,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 자, 수심이 깊고 폭이 좁은 현상이 나타나거든. 자, 이거를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불러. 이건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요거는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 알겠죠?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류의 영향이 나오죠. 네, 자, 해류의 영향은 자, 해류가 흐르는 지역의 기후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후는 자, 해류가 흐르는 지역의 기후는 해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당연하지.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 그 겨울철. 자, 여기가 위도인데 여기가 레이캬비크가 있죠. 레이캬비크. 네, 여기가 뉴욕이 있어요. 자, 레이캬비크하고 뉴욕이 있는데 자, 멕시코 만류. 우리 요거죠, 요거. 이렇게 흐르는 해류. 요게 멕시코 만류지. 네, 이거 이름을 외웠어야 되잖아. 이게 멕시코 만류예요. 난류. 그리고 요게 카나리아해비잖아. 한류. 네, 그래.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멕시코 만류가 이런 형태로 이게 멕시코 만류거든. 자, 멕시코 만류는 자,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니? 그치? 네, 그러니까 뭐가 돼? 난류지, 난류. 네, 자, 한겨울에 레이캬비크의 온도가 어때? 0도인데 뉴욕은 마이너스 2도지. 네, 자, 고위도의 레이캬비크가 더 이 온도가 높은 이유가 난류의 영향 때문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뉴욕은 난류의 영향을 안 받느냐? 받긴 해요. 근데 거리가 멀어 이렇게. 자, 즉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과 뉴욕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레이캬비크가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겨울철 온도가 더 높더라 이런 얘기야.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해류. 자, 우리나라 근해 해류를 보면 자, 여기에서는 크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어요. 이게 쿠로시오 난류거든. 자, 쿠로시오 난류가 일부가 갈라져. 갈라진 거를 지류라고 불러요. 자,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항해 난류를 이루고요. 자, 여기에 또 지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동안 난류지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해류도 있어.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연해주 한류가 있죠. 네,
연해주 한류로부터 북한을 지나면서 북한 한류가 되니 네. 그랬을 때 한류와 난류가 동해에서 만나죠. 네. 요것을 뭐가 일어난다고 하죠?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좋은 어장이 되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까 한대성 어류, 난대성 어류, 즉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 찬물에 사는 물고기들 다 잡을 수 있지. 네. 근데 이 조경수역은 있지 계절에 따라 위치가 변해. 겨울철에는 자 누가 더 힘이 세겠냐 한류와 난류 중에. 한류요. 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어때? 밑으로 많이 내려가겠지. 네. 남하한다라고 불러요. 남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자 여름철에는 난류가 더 세요. 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 북상한다라고 불러. 그리고 나머지 해류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 그림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층 해류는 다 배웠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심층 해류로 들어갈 거예요. 해수의 심층 순환.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심층 순환은 어디를 심층 순환이라고 하냐면 수온 약층 아래 순환이에요. 수온 약층보다 아래 순환을 심층 순환이라는데, 자, 심층 순환은 자, 얘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바람에 의해서 생기지가 않아. 그러면 심층순환은 뭐 때문에 생기냐? 원인은 거기에 발생 원인이 있죠? 네. 뭐 때문이야? 밀도 차요. 네, 맞아요. 밀도 차예요. 자,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맞아요. 가라앉고 작으면 떠오르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이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심층순환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 극쪽에서 극표면에서 냉각되죠. 네. 냉각되면 밀도가 증가해요. 밀도가 커서 침강을 해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저위도로 이동을 해. 바닥을 타고 저위도로 이동한 다음에 저위도에서 상승을 해요. 자, 상승을 하면 이제 표층수가 되니까 표층을 타고 표층을 따라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자, 이러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심층순환의 과정이야. 그럼 별거 없네. 그런데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할 거야. 실험.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실온의 물이 있어요. 실온의 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컵 같은 거에 구멍을 뚫어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왼쪽에 붙여놔. 왼쪽 수조 벽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담을 거냐면 첫 번째는 찬물. 찬물, 얼음물이죠. 얼음물을 담고 이 얼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얼음물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탔다고 해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온의 소금물. 염분이 높은 물이죠, 이거는. 네. 이 두 가지 역시 여기에다 빨간색 물감을 탔다고 해봐.
그래놓고 흐름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데서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바닥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쪽에 부딪혀 가지고 올라오거든. 네, 이렇게 이동을 하더래. 자, 그 다음에 또 실온의 물도 똑같아요. 자, 내려가서 바닥을 따고 이동하다가 이 부분에서 올라와. 아, 이게 지금 심층순환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밀도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주면 더 빠르겠냐? 얼음물에 소금을 녹이면은 네, 속도가 더 빨라요. 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네. 이해됐니? 네, 이게 실험으로 우리가 심층순환을 알아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자, 심층순환의 특징. 이 특징을 알아보면 뒤쪽에서 또 반복되니까 여기서 잘 알아두면 돼.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봐봐. 육안으로 판단 가능하니? 육안으로 보기 쉽나? 아니요, 확인이 어려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네, 수계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수계 연구를 통해 이동을 유추할 수가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자, 이런 뜻인데 이 수계가 뭐냐? 그러면 수계가 자, 수계는 이 해수 덩어리예요. 근데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 이거를 수계라고 하는데 성질이 서로 다른 수계는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일 것 같아요.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계 연구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수계 기원을 알면 이동을 알아낼 수가 있어.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봐. 남극의 표층수를 봐서 남극의 표층수의 온도가 보니까 마이너스 0.2도씨라고 해보자. 그리고 염분은 33%이야. 알겠니? 네, 물이에요, 물. 표층수야, 물. 근데 마이너스 0.2도인데 얼지 않았어, 지금. 왜냐하면 소금물이니까 아직은 얼지 않았는데 네, 이게 대서양 바닥을 봤어요. 대서양 바닥. 자, 대서양의 바닥에 있는 물을 퍼올려 봤어. 퍼올려서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0.2도씨야. 그리고 33%밀이야. 자, 그러면 이 물은 봐봐. 어? 얘하고 똑같네?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요 물은 남극 표면에서 대서양 바닥으로 이동해 온 물이야.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렇게 기원을 알면은 이동 방향을 이동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심층순환의 특징은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려요. 느리게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심층순환은 있지. 전 세계 표층순환하고 전 세계의 표층순환과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태윤아, 컨베이어 벨트 한 곳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니? 전체가 망가지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이 심층순환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거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꼭 알아야 돼.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을 때야. 심층에 풍부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을 해. 자, 그러니까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표층순환의 특징이야. 그 중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용존 산소량 배웠니? 네. 여기서 이거 봐봐.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소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네. 왜 증가한다 그랬지? 이것 때문이잖아, 이거. 표층에 풍부한 산소가 심층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심층에서는 깊어질수록 산소의 양이 증가했다. 그거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네. 네, 그래서 심층순환의 특징을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심층순환에 이제 수온 염분도를 이용한 해수의 이동을 해석하는 게 나오죠. 네. 자, 거기 맨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은 지중해 지브롤터 언덕이라고 있지. 네. 그게 지중해 해수 C로 표현돼 있죠. 네. 지중해 해수 C는 지브롤터 언덕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흐르니? 대서양 해수 A랑 B요. 대서양에서 A하고 대서양에서 B 사이를 흐르잖아. 네. 그러면 봐봐. 그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야? B요. 대서양에서 B. 그 다음은? 그다음에는 C요. 그래, 지중해 해수 C. 지브롤터 언덕을 넘어온 해수가 가운데로 흐르고 그 다음에 가장 밀도가 작은 게 지중해 해수 A죠? 네. 그걸 왼쪽 그림으로 봐봐. 왼쪽 그림을 보니까 A 봐봐. A는 밀도가 범위를 갖는데 그 중에서 A, B, C 중에 밀도가 제일 작죠? 네.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야? B죠? 네. 근데 염분이 가장 높은 건 누구야? C요. C가 염분이 제일 높아요. 지중해에서 C가 염분은 제일 높네. 그러니까 C의 밀도가 큰 거는 염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네. 그건 맞는 말이죠. 온도는 B보다도 높잖아. 그쵸? 네. 그래. 자, 그런 걸 해석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해석은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자, 여기서 첫 번째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죠. 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남극 주변에는 어디가 있냐면 웨델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자, 남극 주변의 웨델해에서 우선 표층의 물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자,
북반구에서는 자, 어느 곳이죠? 북대서양의 어디? 레브라도 해요. 자,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이에요. 자,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는 레브라도 해와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자, 여기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 군데는 집중적으로 알아둬야 돼.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 해석만 뭐 하면은 자, 되거든. 자, 여기가 적도야.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도, 남극이 마이너스 90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남극 주변에서 있지, 이렇게 가라앉은 게 바닥을 타고 이동해서 30도까지 흘러요. 네. 자, 요 이름이 뭐죠? 남극 저충수요. 남극 저층수. 가장 바닥을 흐르니까 밀도가 가장 크겠다. 여기가 웨델해예요, 웨델해. 남극 주변의 웨델해.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린란드 주변이에요. 자, 그린란드 주변에서 이렇게 내려온 해수가 이렇게 흐르죠. 자, 남반구 몇 도까지 흐르니? 자, 이 부분이 60도 S야.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네. 심층수. 그 다음에 자, 60도 부근에서 가라앉은 게 이렇게 흘러서 북반구로 이동을 하죠. 자, 거기에서는 20도까지 흘러요. 여기는 20도 N 이렇게 쓰자. 이게 남극 중층수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밀도는 제일 큰 게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만 외우면 이게 끝나요. 그리고 자, 보자.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남극 저층수는 밀도가 가장 크다. 맞죠? 네. 자, 밀도가 가장 크고요. 자, 외대례에서 침강하여. 자, 바닥을 타고 바닥을 따라 북반구 30도까지 이동이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는 자,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가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가 자, 수심 몇 미터 사이를 이동하냐면 1500에서 4000m. 4000m 사이를 이동하여 남반구 어디까지 흘러요? 사이를 따라 남반구 60도까지 이동이죠. 네. 요거를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하고 얘는 밀도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작죠.
다음에 세 번째 남극 중충수. 자, 남극 중충수는 어느 부근에서 그냥 침강이냐면 60도 S 부근에서 침강한 해수가 수심 1000m 정도죠? 네. 자, 1000m 부근에서 1000m 사이를 따라 북반구 20도까지 이동해요. 까지 이동하는 이 해수를 남극 중충수라고 불러. 자, 얘는 밀도가 가장 작죠. 네. 새 해수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이 심층순환도 끝나는 거야. 자, 그 옆에 한번 봐봐. 그래서 심층순환의 역할 나오죠. 네. 그거는 아까 선생님 그 심층순환의 특징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다. 네. 그냥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해결할 테니까 봐봐. 심층순환의 역할에서 1번에 뭐라고 했어? 전 세계를 규모로 해서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심층순환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 저희도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자, 물질을 공급한다 나와 있니? 네. 물질 공급은 아까 설명한 거야. 자,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하고, 심층에 풍부한 무기염료를 표층으로 운반하고, 영양염료를 표층으로 운반한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게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 밑에 기후에 변화를 준다 나와 있죠. 네. 아까 우리 배웠잖아. 레이캬비크는 고위도에 있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겨울에도 기온이 높다. 네. 이런 것들이 기후에 영향을 주고 그렇다는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우리가 아까 설명 중에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거 중에 한 군데가 망가지면 전체가 다 망가진다 그랬니? 네. 그래.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봐. 현재부터 약 12,900년경에 900년 전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빙하기는 아닌데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 소빙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 자, 북반구에 육상에 빙하가 녹아서 북반구 해수로 유입이 돼요. 자, 봐봐.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됐으니까 염분이 어떻게 되니? 염분이 감소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염분이 감소하니까 밀도가 어때? 감소해요. 밀도가 감소하네. 자, 밀도가 감소하면은 자, 그린란드 주변에서 해수가 침강해야 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해수의 침강이 억제가 돼. 자, 한 군데가 망가졌잖아. 그치? 네. 그러면 저희도 표층 해수가 고緯도로 이동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그래, 안 돼. 고緯도로 이동이 억제가 돼. 자, 그럼 잘 봐봐. 저위도의 표층 해수는 뜨겁지? 네. 따뜻한 해수란 말이야. 네. 그러면 고緯도로 열 전달이 차단되는 거지. 네. 열 전달이 차단이 일어나요. 그러면 고緯도는 기온이
하강하겠지. 그쵸? 네. 그래서 생긴 추위 이게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라고 불렀던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 표층해수와 심층해수는 순환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군데가 고장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이 생기는구나 이런 뜻이죠. 자, 거기까지 질문 있어요? 아니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제 그 밑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으로 이제 들어. 자, 그러면 이제 태훈아 우리가 맨 처음에 2단원에서 대기 운동을 배운 거죠? 네. 이게 일기예요, 일기. 그 다음에 해수의 성질, 해수의 순환을 배웠죠? 그치? 표층 순환하고 심층 순환, 일기하고 해양을 배웠던 거야.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큰 제목이에요.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 중에 이제 표층 해수의 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표층 해수는 주로 바람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네. 배웠죠? 맞니? 네. 그런데 표층 해수는 북반구에서는 잘 봐. 자, 바람 방향에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야.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예요. 자, 이건 표층의 수의 흐름이야. 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볼까요? 에크만 수송. 자, 에크만 수송은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은 평균 흐름이에요. 평균 흐름. 표층뿐이 아니고 심층까지의 전체 평균이야.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을 이렇게 외워. 지금 선생님이 써준 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쉬워. 오른쪽 90도.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예요. 이렇게 흘러요. 자, 우선 요것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잘 보자. 우리 바람 이렇게 태어나 이거 바람 외웠지 이거? 이게 무슨 풍이죠?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네. 무역풍이잖아. 네. 북동무역풍, 이게 남동무역풍, 이게 편서풍, 극동풍. 그치? 네. 자, 여기서도 이거 편서풍. 잘 봐. 자, 우리 북반구에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표층해류는 이렇게 되죠. 네. 자, 북적도해류는 이렇게 흐르지. 네. 북태평양해류가 이렇게 되지. 네. 그죠?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편서풍이야. 편서풍의 방향의 오른쪽 45도. 이게 북태평양이야. 표층해류. 북태평양해류. 맞지 않아? 네. 태평양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북동무역풍이죠. 네, 바람 방향의 표층 횟수는 오른쪽 45도 이렇게 그러잖아. 45도. 이게 북적도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흐르는 거였어요. 바람에 오른쪽 45도로 흐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근데 평균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 남반구에는 왼쪽 90도로 흘러요. 그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해석을 또 해야 돼. 동안하고 서안을 구별할 수 있니? 동안이 어디고 서안이 어딘지 알겠어? 자, 동안 우리 잘 봐. 우리 지도에서 동쪽에 동해안이라고 하죠. 네, 살짝만 빠졌나요? 동안.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동안은 동쪽이 바다. 서쪽이 육지죠. 맞지? 네, 그리고 서안은 어디가 바다라는 얘기야. 서쪽이 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에크만 수송을 북반구 동안을 예를 들 거예요. 예. 북반구 동안을 예를 들어보자. 자, 북반구 동안 동쪽이 바다라 그랬죠. 네, 자, 이게 바닷물이야. 그리고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표층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이게 무슨 풍이지? 풍, 어? 바람의 방향? 네, 북풍, 아, 남풍, 아, 여보세요.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네,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남풍이요, 남풍. 그래, 남풍이지. 그러면 남풍이 불면 잘 봐. 표층에 있는 물은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그릴 테니까 봐. 표층에 있는 물은 오른쪽 45도로 흐른다 그랬지. 40, 맞나? 네, 오른쪽 이게 45도야. 자,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이제 수심 깊이 들어갈 거야. 여기에서 쭉 요 바닥까지.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 헬스는 있지. 조금 들어가면은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화살표는 짧아져.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방향이 이렇게 변하고 더 들어가면은 방향이 이렇게도 변하고 자, 이렇게 변했다가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도 변해. 자, 이렇게 나선형으로 변하죠. 나선형으로. 맞니?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균은 오른쪽 90도예요. 이게 평균이야. 자, 평균으로.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연안이지. 이게 동해안, 동안, 연안이죠. 네, 그 연안의 물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 어때? 자, 연안 쪽에 물이 바깥으로 오른쪽 90도로 빠져나가니까 물 부족이 일어나지. 네, 여기에 물 부족이 일어나면 이 물을 채우는 물이 있어야 돼. 네, 부족한 곳을 채울 때 요 밑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요. 용승이 일어나.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용승과 침강을 자,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 책에서는 두 번째로 나오는데, 그냥 번호는 상관하지 말고 용승과 침강을 배워보자. 자, 용승. 자,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심해 물이 솟아오르는 거지. 심층의 해수가, 심층의 해수가
솟아오르는 거죠. 네. 자, 솟아오를 때는 표층의 물은 주위보다 어떨 때니? 많을 때니? 부족할 때니? 부족할 때요. 주위보다 표층의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요. 이때가 용승이 일어나. 그러면 이 용승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찬물이 올라오죠. 맞지? 네. 네. 찬물이 올라오면 서늘한 기후가 나오겠다. 건조 기후가 형성이 돼요. 비가 잘 안 와. 근데 찬물이 올라오면은 영양염류가 공급이 되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네. 그리고 또 찬물이 올라오면서 수온약층에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져요. 네. 얕아진다. 이게 용승이 일어날 때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강수량이 작고 건조기니까 강수량 작겠지. 네. 안개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용승이 일어날 때야. 근데 침강이 일어나는 때는 표층의 수가 가라앉는 거죠. 네. 가라앉는다. 자, 가라앉으려면 표층의 수는 주위보다 물이 많을 때일까 적을 때일까? 많을 때요. 어, 주위보다 그리고 글씨가 막 섞여 있네. 빨리 쓰느라고. 주위보다 표층에 물이 과잉일 때, 많을 때. 자, 그러면서 따뜻한 물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계속 모인단 말이야. 자, 그리고 표층의 물은 심층으로 옮겨가면서 뭐를 공급한다 그랬어? 표층의 산소를, 산소요. 그렇지, 심층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침강이 일어날 때는 있지,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깊어져요. 이런 말이 있니? 네.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용승과 침강을 외워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자, 용승과 침강에 연안 용승과 침강이 있거든. 연안 용승, 연안이라는 게 뭐야? 동해안, 서해안이란 얘기라 그랬죠. 네. 그치? 자, 선생님이 연안 용승의 종류와 침강. 자, 여기 봐봐. 연안 용승과 침강을 가르칠 건데, 용승과 침강.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외우면은 다 알 수 있다. 잘 봐. 어떻게 외우는지. 자, 선생님, 봐봐. 북반구에 동안, 그 다음에 북반구에 서안이 있고요. 남반구에 동안이 있어요. 남반구에 서안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잘 봐야 돼. 이 둘 간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자, 반대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여기는 남풍이 불면은 용승이 일어나 이렇게 되거든. 네. 근데 서안에서 북반구 서안에서 남풍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침강. 침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남풍 가지고 했는데 자, 이 두 개도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남풍이 불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용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요것도 서로 반대야. 그러면 봐봐. 얘가 남풍이 불면 뭐가 일어나? 남반구 동안에서는 침강이요. 침강이 일어나. 그리고 요것도 반대야.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같아요. 이 대각선도 같아요. 봐봐. 북반구 동안에서 용승이 남풍일 때 용승이 일어나면 남반구 서안에서도 남풍일 때 용승이 일어난다. 맞니?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다. 저 하나만 잘 외우면은 용승 침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러면 북반구 동안에서 북풍이 불어야 침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네. 그래.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림 두 개만 그려줄게. 자, 그러면 요거 지운다. 네. 자, 외우는 거 이거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북반구 동안. 자, 북반구 동안 그림이에요. 둘 다. 자,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북반구 동안. 자, 그럴 때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남풍이 불어요. 자, 남풍이 불면은 물은 오른쪽 90도로 평균이 이렇게 되죠. 네. 여기 물 부족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겠죠. 네. 이게 남풍이 불 때야. 지금 둘 다 북반구 동안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방위 표시는 역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불었다. 북풍이죠. 네. 자, 북풍에 대해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는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되지. 네. 자, 오른쪽에 있는 물이 여기에 모이죠. 네. 물이 많아지지. 네. 그러면 이 물은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죠. 자, 이 두 개를 외웠으면은 태훈아 이제 자, 남반구 서안에서는 침강이 일어나려면 무슨 풍? 남풍. 아, 북풍이요. 북풍이 일어나야 되나요? 맞지? 네. 그래, 맞아. 그렇게 외우란 말이야. 왜냐면 남반구 서안은 북반구 동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 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연안용승과 침강은 이렇게 외우면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도용승을 배워볼까요? 자, 적도용승. 다섯 번째. 자, 적도용승은 이런 그림이 있지. 이렇게. 이게 적도야. 그리고 여기가 30도 M. 여기가 30도 S. 남반구죠, S는. 근데 단면을 보면은 적도 쪽에서 올라온 게 북반구 30도, 적도 쪽에서 올라온 게 남반구 30도로 이동하거든. 네. 자, 이 적도 쪽에서는 올라오니까 이게 적도 용승이죠. 맞니? 네. 근데 그 옆에 이런 선 세 개만 그려져 있는 거 있냐? 네,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위에서 보는데 이게 적도, 이게 플러스 30, 이게 마이너스 30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부는 바람의 이름이 모두 뭐였죠? 이게 표층으로 부는 바람이잖아. 네. 이게 무슨 풍?
무역풍. 무역풍이야.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적도 쪽으로 모이는 바람 이게 남동무역풍이죠? 네, 남동무역풍은 이렇게 적도 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이제 여기에서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무슨 쪽이라 그랬죠? 북반구는 오른쪽 90이지. 네, 이게 이게 오른쪽이죠. 이게 오른쪽이지. 네, 그리고 남반구는 왼쪽 이게 왼쪽 90도잖아. 자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물 봐봐. 여기 적도잖아. 적도에 있는 물이 양쪽 30도 쪽으로 비스듬히 빠져나가지. 네, 물이 부족해지지. 네. 표층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어난다? 용승. 용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적도 용승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이제 또 용승과 침각을 볼 거예요.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각. 자,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각. 자, 북반구 저기압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거 그냥 이게 북반구 저기압이야. 자,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온다 그랬죠? 어? 반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자. 이게 바람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해보자. 자, 이 방향에 대해서 평균 물의 흐름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이라 그랬죠? 네, 이게 오른쪽이지? 네, 그러면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 부족이 되니? 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지.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네. 그 다음에 북반구 고기압을 한번 또 볼까요? 이게 북반구 고기압. 자,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쵸?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렸다고 보자. 요 가운데가 고기압이야. 그러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오른쪽이면 이쪽이네. 자, 물이 중심으로 모이잖아. 바깥에 있는 물이. 네, 그러면 중심에 물 과잉이 될 거 아니야. 네, 물 과잉이니까 침강이 일어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남반구 고기압 저기압을 그려야 될까요? 아니요. 안 그려도 되겠지? 네, 남반구는 바람이 똑같이 저기압은 들어오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에 대해서 남반구는 평균 흐름이 왼쪽 90도 이렇게 따져주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용승과 침강에서의 수온약층의 깊이를 보자. 자, 수온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봐. 자, 표면에 있는 물이 부족하고 자, 여기가 물이 부족하죠? 맞나? 네, 그러면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게 용승이 일어나는 원리야.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물도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수온약층이야. 네, 그러면 찬물도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에 형성되는 깊이가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가 되는 거지. 네,
이게 용승이 일어날 때예요. 자, 용승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져. 네. 근데 자, 침강이 일어날 때는 표면에 물이 과잉이 될 때야. 이게 물 과잉이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갈 때 여기 있는 물도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으로 이렇게 움푹 패요. 이게 수온약층이거든. 그래서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를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네. 굉장히 두껍고 깊네. 알아둬야 되겠지.